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보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뜨거우실 텐데요. 세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홍사윤 배우님, 송중기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 막 뜨겁게 보셔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양보할 수는 없고요. 지금부터 제가 한 45분 정도에 걸쳐서 감독님과 두 분께 저도 여쭤보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뒤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들 생각하셔서 일단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집이고 지금 영화제보다도 먼저 공개된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세 분 인사 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난 연출한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이제 관람하러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열심히 만든 영화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란에서 김현규 역할 맡은 홍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란에서 치원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정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제 부산영화제 일정이 있고요. 또 다음 주 이제 개봉 일정이 있는데 오늘 더군다나 첫 번째 집이 그러니까 관객분들을 만나는 최초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특히 이제 또 오기 직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감독님이나 홍사빈 배우 너무 떨린다고 하시던데 오늘 일단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감독님께 여쭤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떨리고요. 사실 뭐 이런 상상만 하던 이런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떨리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와주세요. 또 와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오래오래 이 영화 중기 선배님하고 또 형서 배우하고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네, 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도 몇 번의 GV와 같이 뵙는 행사를 여러 번 할 예정인데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좋은 대화 오늘도 할 거지만 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중간중간 박수 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열띠게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사빈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한 주간이 아닐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또 좋은 영화에 출연하시고 멋진 연기 보여주시고 영화의 중심이 되어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으시게 됐어요. 이 영화를 처음 제의 받으셨을 때 아마 기억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건 일생의 기회구나 하는 생각하셨습니까? 일단은 여타 배우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감독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게 됐을 때를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딜받았을 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러면은 제가 20대의 배우로서 여러 가지 평가와 어떤 생각들을 영화를 통해서 남길 수 있겠지만 이 영화만큼 되게 저한테 좋은 인장같이 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무조건 열심히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촬영 어떤 장면으로 찍으셨고 또 첫 촬영했을 때의 기분 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첫 촬영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장면 중에 하나인 형우라는 꼬마 친구를 오토바이를 같이 타서 동네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하고 왕구의 오토바이를 다시 되돌려 놓는 장면을 찍었었는데요. 사실은 거의 몽타주 위주의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조금 더 이제 카메라와 친해지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감독님도 그렇고 준기 선배님이 첫 촬영 때 와주셨는데 되게 많이 응원이 되고 뭘 해도 좋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셔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원래 오토바이를 타셨던 건가요? 아니면 배우신 건가요? 제가 이전에 독립영화에서 한번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있어서 원동기 면허를 땄고요. 이번에 작품을 위해서 이종수 형을 따고 평소에는 전혀 타지 않습니다. 송중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런 매혹을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에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 그렇게 느끼시게 된 영화의 가장 어떤 강렬한 각본에 있었던 그게 어떤 거였는지요? 각본, 그쵸. 각본을 감독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감독님이 누군지 궁금했고요. 뵙기 전이라서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뭔가 어른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옆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오지랖인데 이분을 뵙게 되면 여쭤봐야 되나? 혹시 실제 그런 경험 있으신가?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이 대본을 그렇게 잘 써주셔가지고 뵙고 싶기도 했고 이 어른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네,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저희 감독님 처음 뵈러 오면서 최소한 양익춘 감독님 같은 분이 나올 거다.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똑파리 느낌이 나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너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무 신사답다. 지금 뭐 혹시 위장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생겼을 줄은 몰랐다는 말씀은 많이들 그렇죠. 하시죠. 네, 그 여자 선생님한테 여쭤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그만큼 디테일이 훌륭하고 영화가 다루는 감정을 거짓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송중기 배우님 하셨던 질문인 것처럼 이게 혹시 본인의 경험이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이제 가정폭력을 그렇게 당하거나 그랬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버님도 들으시니까. 네, 굉장히 사랑하시고 실제로도 다만 이제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폭력들은 어쨌든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그 정신적인 폭력이든 어떤 육체적인 폭력이든 이제 한국 사회 남성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폭력들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관찰을 하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를 쓰신 곳이 이제 모텔에서 알바하시면서 네. 네. 모텔에서 이 알바에 글이 써지시나요? 네. 처음에 이제 몇 달째는 쓰기 힘들었고요. 네. 이제 적응이 되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까지 몇 번의 장편 시나리오를 사실 썼었어요. 한 3편 정도로 썼었는데 제가 원해서 썼던 게 아니라 이제 생업을 위해서 누군가가 원하는 이야기를 이제 썼던 적이 있었는데 뭐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누가 쓰라고 해서 쓴 글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원해서 어떤 내 내면에서 나온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런 결심에서 시작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받는 얘기를 쓰신 거군요. 맞습니다. 한이 맺히셔서. 그렇죠. 네. 네. 감독님 그때 두 배우분을 이제 캐스팅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송중기 배우님이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천군만마를 얻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일단 사실 이게 너무 좋았고요. 일단 굉장히 좋았고 꿈에서도 막 나왔어요. 꿈에서 선배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반대로 그게 너무 좋은데 반대로 갑자기 선배님이 전화가 오셔서 죄송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꿈을 꿀 정도로 되게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너무 좋았고요. 또 좋았던 이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을 항상 영화나 작품에서 이제 볼 때마다 어떤 선배님의 지금 이제 보여주고 계신 모습들이랑 또 정반대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같이 너무 하고 싶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실현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시점일 텐데 이제 송중기 배우님께서 사실 이 영화에 이제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라고 할까요?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우연히 또 다 이 영화가 처음이거나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우분들 다 그러실 거고요. 또 영화를 봐도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송중기라는 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의 그 광미가 너무 크니까 네. 현장에 가셨어도 실제로 선배이셨을 거고 또 촬영 경험으로도 가장 많으셨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어떤 중압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감 같은 걸 느끼시지는 않았나요? 이번 작품 찍으면서 그런 부담감은 좀 많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편안했고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굉장히 벌써 흠뻑 빠져서 그런지 좋아해서 그런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신인 감독님이시고 사빈 씨, 형서 씨 다 처음 하는 친구들인데 불안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영화에 정말 좋아하는 영화도 많지만 그중에 또 특히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꽤 많이 봤었어요. 너무 많이 좋아해서 봤었고 근데 대본을 보고 이 제작진분들이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함께 하신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분들이 계시다는 게 또 믿음이 갔었어요. 짧게만 얘기하자면 뭔가 김남길 선배님이 전도연 선배님을 찾아가서 플롯이 진행이 되는데 뭔가 저 캐릭터가 도연 선배님 캐릭터를 사랑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뭔가 이 아리까리한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치건이가 연기를 이게 도와주는 거야 망치는 거야 이 아리까리한 거랑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면서 같은 제작진이라 그런지 비슷한 느낌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제작진들이 또 계신 것도 제가 좀 더 믿음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담감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홍사연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면 사실은 많은 그 배우들하고 직접 연기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송중기 씨랑 같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밤의 차고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찌개도 끓여 먹고 대화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이 오가는 그런 장면도 있는 반면에 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극악한 액션 주고받는 장면이 또 중반과 후반부에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직접 두 사람만 연기하는 장면들을 찍을 때 어떤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셨고 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일단은 현장에서 만나서 선배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 전에도 많이 만나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새벽 7시, 오전 7시쯤에 촬영을 하면은 거의 새벽 5시까지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몇 날 며칠 그렇게 또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원동력은 사실 너무 제 개인의 원동력은 잘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선배님하고 같은 의지가 모여서 2시간 내지 1시간을 자도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지 않고 찍었던 것 같고요. 졸려 죽잖아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배님도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만 근데 여튼 현장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어떤 게 더
이 장면의 의도에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네. 이 모양새가 과연 앵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모양새일까도 한번 같이 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열심히 제가 볼 수 있도록 선배님께서 사실은 배려해 주시고 리허설도 먼저 몸소해 주시고 저한테는 되게 사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희가 얻은 대화의 결과는 그 액션에서 저희가 막 멋진 합을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두같이 생긴 그 물건을 가지고 맞고 하려고 하고 다시 맞고 하는 그런 감정을 액션에 좀 담아보자라는 그 대화를 그 새벽에는 거뒀었죠. 하나라도 건지면 뭐 성공한 거니까. 그 말씀하셔서 이제 이 영화 액션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액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영화 액션 장면을 보면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나 이거 러브씬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의미가 그렇다, 고지고대로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후배 사이의 우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맨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영화의 액션에서 두 사람이 펼치는 서로가 스스로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대립하거나 혹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을 보면 그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진한 멜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각본을 쓰시고 또 연출을 하면서 두 인물의 관계를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텐데 한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이제 배우님들과도 사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쓸 때부터 이제 이 관계는 사실 정의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과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액션 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러브씬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 어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정서 같은 거를 이제 온갖 몸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두 사람이 또 결국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대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써 서로 부딪히면서 교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강하게 받은 어떤 인상은 이건 결국 두 소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랬을 때 그 두 소년의 관계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역시 또 깊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잠기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송중기 씨가 맡았던 치건이라는 인물이 홍사민 씨가 맡았던 이 연규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없었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한 소년의 두 가지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송중기 씨가 맡은 치건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저기서 더 이상 떠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환경이 되어버린 인물이잖아요. 반면에 연규라는 인물은 아직 파란에 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날 의지 자체를 포기한 채 남아있게 되면 치건처럼 보이고 떠나려고 끝까지 어떻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영화의 엔딩에 등장하는 연규처럼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이 두 인물의 관계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본 저한테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주게 되는데 두 분은 당연히 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 일단 치건과의 관계에서 홍사민 씨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저는 사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배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어떤 먼 우주의 얘기를 제가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혼자서 계속 노력하는 와중이기도 하고 연규도 파란에 가고 싶다는 정말 약간의 가능성을 갖고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조금 더 확장해주고 열어준 게 치건이었는데 결국에 중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치건의 입장에서의 화란과 영규가 생각한 화란이 달라지면서 이제 대립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치건이라는 인물은 개인적으로 영규한테 세상을 알려준 인물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어른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영규가 그 손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중후반부의 의견이 다르기도 한 그런 대척점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결말을 맞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범주화해서 질문 드리는 그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치건이라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 명한 씨를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건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명한 씨를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치건이 먼 곳에서 드디어 찾아온 귀인 같은 존재인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인 건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연기하신 입장에서.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언제나 귀인이었고 마지막에 뭐 이제 선배님께서 예를 들면은 개인의 치건의 인물이 비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저는 그 비겁하다라는 말을 직접 스스로 뱉는 어른들 중에 비겁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손을 놓아준다로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배님하고도 장면을 준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저한테는 언제나 귀인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대답 해주셨네요. 그 정준기 씨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인물은 사실 수수께끼 같아서 더 매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일단 스토리라인은 그 홍상민 씨의 그 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과거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수수께끼 같은 성준기 씨가 맡은 그 인물, 그러니까 치건이라는 인물은 연못 호숫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외하면 네. 그 일 이후에 지금 현재 사이에 한 수십 년의 세월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이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배역을 만들 때,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배역을 맡으셨을 때 이 사실 채우시나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전사를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 말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에 써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시는 건지. 거기에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한 전사라고 해도 되겠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열어놓고 다양한 해석을 관객분들께서 하실 수 있게, 그게 작가님께서 방금 미스테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좀 더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연기와의 관계성을 좀 더 집중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치건이의 뭐 전사라고 친다면 그게 많이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감사하게도 상대 배우이신 김종수 선배님이 맡아주신 큰형님 김종수 선배님께서 많이 채워주셨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객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때 종수 선배님이 계속 제 귀를 이렇게 이쁘다고 하시는 건데 제 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주는 장면인데 너 요즘에 잘 된다 이거 좀 있으면 뭐 이 형님들 따라가겠어 막 하면서 어깨 동무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움츠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저는 그 전사를 평생을 이 큰형님에게, 큰형님의 큰형님께서 낚시를 할 때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건져 올려졌지만 그 이후로 이 사람한테 평생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전사를 좀 짰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그 미스테리한 면들을 큰형님이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네.
오래전 일들을 상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영화의 치건이 연규에게 어떤 일을 베풀면서 끌어들이는 것과 유사한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이름이 실제로 이제 춘천에서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명안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다 보고 나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도시 이름은 아마 치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명안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명계에서 느끼는 어떤 안락함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건이라는 인물은 저기를 벗어나기를 이제 포기를 한 인물인데 그게 영화 속에서 굉장히 처절하면서도 슬픈 어떤 이상한 안락감 같은 게 있어요. 평화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폐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상한 감정 같은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명안이라는 도시가 명계에서 느끼는 어떤 안락함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도시의 이 네이밍 자체는 치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절묘하게 느껴졌는데 이 도시를 만들어낸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 영화에서 도시가 하나의 생기니까요. 일단 이 도시를 처음에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지역이나 어떤 국가나 그런 거에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도시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비슷한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같이 하면서 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명안시라는 이름을 한자어로 지었어요. 이제 어두울 명예, 구덩이 안, 네, 어두운 구덩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지었던 게 있었고 어두울 명자가 명계 명자죠? 그런가요? 명자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건이 어떤 치건이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사실 연규와 영화적으로 동일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연규와 동일한 인물이고 지금 연규가 겪고 있는 현재가 치건의 과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치건은 연규는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제 벗어났지만 치건은 그러지 못한 인물이고 이제 안주해버렸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주저앉아버린 거죠. 주저앉은 채 포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살아있는 시체 같은 인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